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이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샤크탱크로 유명한 케빈 오이어리, 그가 작년부터 계속 지금 비트코인이 좋다고,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고, 또 8월 8일 정도에 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다고 아주 그냥 여러 군데서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비트코인을 본인이 소유를 하게 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죠.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을 해서 시장 가격을 조작을 하죠. 조정을 하고, 제가 그렇게 신뢰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를 갖고 오긴 했지만 이분에 대한 신뢰도는 어쨌든 꽝이다. 하필 이 이야기를 인양반이 했을까,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오이어리는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나라에서 돈놀이를 하는 거죠. 정부 자금을 가지고 한마디로 돈놀이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투자공사에서 KIC죠. 이 일을 하고 있고, 말들이 많죠. 지금 한국투자공사도 어쨌든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죠. 이렇게 국부 펀드, 각국 나라의 정부에서 외환 보유고 같은 자산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을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측은 제가 한 2년, 3년 전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이 지금 비트코인 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망설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초기 시장에 중국에서 블록 생성의 보상으로 비트코인 50개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은 블록 보상으로 6.25개를 주고 있죠. 그만큼 비트코인의 미래를 먼저 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손쉽게 비트코인을 획득을 했겠죠. 그래서 중국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우지한, 비트메인, 유명하죠. 채굴회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론적이죠. 특히 미국에서. 리플 앤 브래드 관련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자넷 앨런도 경고를 했었고, 한번 비트코인이 이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 중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장난질 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굉장히 커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데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뺏을 수도 없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 채굴에 열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중국은 깜깜이를 하고 있고 노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심지어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자들 다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도 비트코인 채굴량이 전 세계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냐.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돼야 된다. 블록체인 기술 없이는 인류의 진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나라 같은 경우는 딱 두 갈래죠. 적어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후진국이 될 수 있다. 그게 싫으면 비트코인을 아예 무시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형태는 어쨌든 비트코인을 무시하겠다는 형태죠. 그리고 솔직히 비트코인이 실용적이거나 많은 일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경제는 미국과 영국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트코인을 벤 때린다 그러면 어쩌면 비트코인의 가치도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케빈 오이어리는 제가 2년 전쯤, 3년 전쯤 생각을 했던,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에서 사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케빈 오이어리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유명한 인플루언서 굉장히 많은데 왜 이 이야기를 하필 케빈 오이어리가 했는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할 것 같고 이랬다 저랬다를 잘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년 안에
케빈 오이얼이 비트코인 다 던지고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다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고점에 던졌다가 다시 저점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케빈 오이어리가 비트코인을 던진다면 엄청난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이제 그 전과는 성격 자체가 틀린 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불과 2년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고래들의 장난으로 이 시장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정말 하락하게 되면 정부 기관이라든가 기업에서 입을 떡 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던지는 족족 다 받아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부 펀드는 비트코인을 원한다. 그런데 국부 펀드의 구매를 막는 것은 무엇일까?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 규제하면 떠오르는 코인 하나 있죠. 그래서 리플과 비트코인의 관계, 리플과 SEC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집중. 미국이 선택을 하면 그거는 결국 전 세계가 선택을 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갖고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하게 되면은 어쩌면 비트코인 차트와 리플 차트가 따로 갈 수 있어요. 카테고리 하나가 완전히 독립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깨끗한 코인, 아직은 깨끗하지 않는 코인.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암호화폐들이 리플 프로토콜을 따르려고 하겠죠. 언젠가는 풀려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리플이 쓰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베껴서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SEC에서 인정을 할 것 같고, 지금 영국과 미국, 유럽 연합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벤 때리는 것과 같이 중국 때문에 비트코인을 그들이 무시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쩌면 큰 상승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그렇게 정부와 친화적이지 않아요. 마이클 세일러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케빈 오이어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는지 솔직히 저는 이 케빈 오이어리가 별로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이 있다면 2주 안에 6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장담을 한다. 미 정부는 절대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정리되지 않으면 뚜렷한 명확한 정책이나 규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과 리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다른 코인 이야기하지 않고 리플과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에 대한 소송이 긍정적으로 끝날 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거래위원회에서 상품으로 취급을 했지만 언제든지 이더리움도 SEC가 부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SEC와 리플 소송이 가장 지금은 큰 이슈다.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되면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던 비트코인 흡공의 요래가 돼서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리플 차트를 그려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쩌면 비트코인 흡공이 아닌 리플 흡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리플 흡공을 원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쩌면 미국, 영국, 유럽 연합에서 원하는 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중국과 저렇게 껄끄러운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카테고리인 비트코인을 중국이 저렇게 주구장창 갖고 있고 검은 가면을 쓰고 비트코인 채굴자들 다 불법이다, 중국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아직도 채굴은 세계 2위,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야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영국, 그 외 유럽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될 거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될 거다라는 전략을 세웠겠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생각대로 미국의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 광고를 하고 결국 중국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미국인들 대부분이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이제 국부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원한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뭐 잘 아시죠?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는 국가이고, 이렇게 생각이 없는 케빈 오이어리는 규제만 있다면 비트코인이 2만 불에서 6만 불 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전혀 생각이 별로 없는, 너무 좀 그렇죠. 나이가 드신 것 같으니까 없는 분입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니다.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아니다. 제롬 파월의 금리 정책도 아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아니다. 결국은 규제. 이 규제라는 틀을 만들 것인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수장시킬 것인가? 거기에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가장 호재가 많은 코인 XRP 리플이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잘 이해하시려면 그냥 XRP만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코인이 호재 뉴스거리를 내놓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리플이 패소를 한다거나 SEC가 한 번 더, 자넷 앨런이 한 번 더 암호화폐 시장을 내팽겨 쳐버리면 다 그냥 모질이 될 코인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도 안전하지 않다. 만약 이더리움이 SEC에 불려가게 되면 이더리움 기반화에 그렇게 많은 퍼블릭 블록체인들 어떻게 할 건가요? 다들 모질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매를 빨리 맞고 떳떳한 놈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요 기사 하나로 굉장히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길면 또 지루하기 때문에 이 기사 하나로 오늘은 땡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리플 흡공이 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 자부심을 갖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